두둥.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방송국 노예들의 왓플릭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매번 짝수하는 주제를 정해서 각자 콘텐츠를 영업하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행 시즌이 마무리되어가는 지금의 전 아직 못 갔어요. 마무리하지 마세요, 시즌을. 아직 소름 끼치는 네. 타이밍이 언제나. 저희는 언제나 휴가를 못 가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네, 남들 다 떠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저희는 슬슬 이제 휴가를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 여행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보고 뽐뿌 받아서 여행을 가시라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행 욕구가 생기는 콘텐츠 영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각자 그 나라만 얘기해봐요. 나라? 제발. 그 저기 궁금하니까. 일본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 영국이죠. 영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먹는 것 다음에 좋아하는 게 영국. 지금 이 말을 짚고 있는 창마 씨는 어딘가요? 어디 한국이에요? 아, 제가 진짜 좀 밑밥 좀 많이 깔면 안 됩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아, 진짜 제가 이번 짝수화 중에 가장 고르기가 힘들었고 그 이유는 너무 많아서? 아니요. 그 이유는 이건 어쨌든 영업이잖아요. 그럼 너무 유명하면 의미가 없잖아. 사람들 다 봤을 테니까. 뭐 미드나잇 인 파리, 뭐 너무 중경삼리, 유명. 화양연화, 유명. 뭐 얼마나 식상해요. 그래서 제가 홍콩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식상하니까 제끼고 하다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냐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저의 염원을 담아서 가고 싶은 곳이에요? 어떤 양국에 어서 좋은 일본이야?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왜냐면 여행은 지금 이미 시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분명히 저도 잘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 감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일본을 또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잘 모르겠지만 그 미래에 혹시 이제 가실 분이 있다면 네, 저는 이 영화가 나중에 이제 어렴풋이 창마가 그때 추천했었지 하면 기억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때 언제가 될지 기대되네요. 뭐 언제 될지 진짜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저는 이 감독의 작품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어차피 들고 올 거 없으니까 의미라도 찾자. 좋은 감독님이라도 추천해주자. 이상 제 편이었습니다. 편 잘 봤고요. 네. 그리고 세훈님은 저도 사실 창마랑 비슷해요. 저는 여행 뽐뿌를 굳이 영어로 받지 않기 때문에 아니, 자꾸 밑밥을 까시지 말고 그 나라를 얘기하라니까. 자신 있게 하세요. 영업의 아유.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 저는 무려 18개국이 등장하고요. 왜? 세계 여행 뽐뿌를 오게 시리즈 하는. 아니죠? 시리즈인가요? 시리즈?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하나의 먼 나라 영화이고 딴딴딴딴. 놀랍겠지만 걸어쓰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실제로 여행 뽐뿌를 가장 크게 느낀 영화이기 때문에 받은 적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별로 없는 급하게 와중에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8개국. 그러면 가장 뽐뿌 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그 중에서 저는 나라, 장소, 사막이나 이런 아니면 뭐 유적지 막 이런 건데 뭐 인도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쉽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리스본입니다. 장소는. 나 이 듣자마자 근데 바로 떠올렸어. 갔다 뭔지. 오셨잖아요. 네, 저는 제 경험에 또 빗대어서 작품을 골라왔어요. 리스본 하면은 떠오르는 영화 하나밖에 없잖아요. 없지. 그렇죠. 그럼 저부터 할까요? 네. 근데 잠깐 이걸 듣고 있는 독자분들한테 하나 얘기해도 돼요? 네. 듣고 있는 독자분들 중에서 여행 뽐뿌는 영화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창마가 요청드립니다. 댓글로 왕가이 영화 B, 우디 앨런 영화 B, 그리고 진짜 많이 사람들이 본 영화 B, 그리고 우리 4명이 오늘 말하는 영화 빼고 진짜 나는 이거 보고 여행 뽐뿌가 진짜 제대로 왔다. 이거 창마 네가 잘 몰라서 그런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리스본을 얘기하는 순간 떠올린 사람들이 좀 이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먼저 둘, 할게요. 셋. 리스본의 야간 열차. 죄송한데 안 봤습니다. 근데 봤어. 아무도 안 봤어, 이 중에. 아니 근데 와창가 어디에서 그거 뜬 거 본 거 같은데. 맞아요. 썸네일 나도 봤어. 정확합니다. 왓챠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어떤 걸 가져와서
컨텐츠 영업을 해야 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처음에 우디 앨런 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우디 앨런이 유럽 도시 시리즈 만든 것 중에 하나를 갖고 올까 했는데 근데 우디 앨런이 약간 지금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어서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영업을 하기 적절하지 않다.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맞는 말씀이시죠. 급하게 오늘 네. 바꿨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경험으로 갖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리스본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관련된 컨텐츠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뭘 볼까 하다가 리스본의 야간 열차를 사람들이 너무 추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본에 간다면 이거 보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봤고 진짜 나도 누군가 리스본을 간다면 이거를 꼭 추천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아있는 지금 창마가 이제 리스본을 갈 예정이라서 더욱더 이거를 갖고 온 이유고요. 이 영화는 2013년도에 개봉을 한 영화예요. 그리고 소설이 원작입니다. 이 소설은 파스칼 메르시어라는 작가가 쓴 베스트셀러 소설이고요. 이 사람이 작가이자 철학가예요. 그래서 소설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의 어떤 문체들이 엄청 뭐 섬세하고 또 인생에 대한 통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담고 있어서 소설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소설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실제로 이 영화에 나오는 리스본의 그 스팟들을 따라서 리스본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브런치 찾아보시면 실제로 여기 갔다 온 글들이 좀 있어요. 저도 이제 좀 참고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는 한 줄로 설명을 하자면 좀 관성으로 쭉 이어지는 일상을 좀 틀어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쫓아서 새로운 인생을 꾸려가는 그런 도시로 리스본이라는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게 원래 유럽에서 리스본이 어떤 도시로 약간 이미지가 있는지가 그대로 반영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유럽 사람들한테 리스본이라는 거는 숨은 보석 같은 도시거든요. 유라시아의 끝에 제일 끝에 있는 도시이고 한때 화려했던 과거가 있지만 지금은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남은 그런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 주제에 맞게 조금 영업을 하자면 이 영화에 나오는 리스본의 장소들이 정말 리스본 하면 떠올리는 그 장소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유명한 기차역, 그 다음에 뭐 호시우라는 유명한 광장, 그 다음에 언덕들이 되게 많거든요, 리스본이. 그래서 언덕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 골목길에 조그마한 트램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예쁜 트램들이 막 다니고 있고 그런 골목들 사이사이에 이제 있는 뭐 사람들, 그다음에 예쁜 돌길들, 타일도 많이 나오나요? 타일들. 그리고 이제 리스본이 커다란 강이 흘러요. 그래서 그 강, 그다음에 리스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예수상 아시죠? 그것도 이제 보이고. 그래서 낮부터 밤까지 약간 리스본의 그런 소박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캐릭터들,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한테 엄청 감정이입을 만들게 하는 그런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되게 낭만이 있어요.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기도 해요. 일종의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뭐냐면 스위스 베른에 살고 있었던 고전문학 교사 그레고리우스가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화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되게 지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이유가 내가 재미가 없어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가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 다리에 서서 약간 뛰어내릴 것처럼 하고 있는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여자를 구해주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냥 별말 안 해. 앉아있다가 비에 잔뜩 젖은 붉은 코트를 그냥 벗어놓고 갔어요. 그레고리우스가 뭐야 저 여자 뭐지? 이러면서 그 붉은 코트 주머니 안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 안에 오래된 책 한 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이름이 이제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책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이 사람은 고전문학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제 책들을 이렇게 쭉 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책들을 보는데 문장들이 너무 하나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레고리우스가 책 되게 좋네 이러면서 보다가 티켓이 하나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리스본의 야간 열차 티켓이었어요. 원래 어디 살고 있다고요? 스위스 베른.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간을 보니까 15분 전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여자가 혹시 거기를 간 건가? 이 티켓을 깜빡하고 하고서 이제 그거 들고 막 가는 거예요. 갖다 주러. 근데
그 여자는 찾을 수 없고 어떡하지 하다가 본인이 그냥 기차에 타요. 코트랑 책을 돌려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리스본에 가려고 했던 여자인 것 같으니 일단 리스본에 가자. 이러면서 이제 장소가 쭉 리스본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계속 이 그레고리우스는 소설을 계속 읽고 있죠.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식의 문장들이 나와요. 단지 꿈 같은 바람일까? 지금 내 모습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하길 원한다면. 뭐 이런 문장이라던가. 저 리스본 가서 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 정말. 꼭 요란한 사건만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뭐 이런 식의 되게 약간 좀 곱씹어 볼 만한 문장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우스는 이 책에 흠뻑 빠져가지고 리스본에 도착을 합니다. 유일한 단서는 이 책의 저자인 거예요. 이 저자가 리스본에 사는 걸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산다고 하는 저택에 찾아갑니다. 근데 이 남자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는 이 남자 여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한테 이 책을 보고 찾아왔는데 오빠에 대해 얘기 좀 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가 이 저자는 프라두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어요. 청년 시절에 쓴 책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총명하고 뭐랄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주 아름다운 청년이었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작가를 지망하던 하지만 되게 박애 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서 의사를 선택을 했고 모두에게 평등한 의술을 펼쳤던 의사였다라고 동생이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오빠를 도와서 간호사 일을 했었다. 근데 어쩌다 죽었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계속 취재를 해나가는 거죠. 그레고리우스가 프라도라는 청년이 어떤 배경에서 이 책을 쓰게 됐는지를 알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요것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요. 그 프라두 청년이 이거를 쓰던 시기는 포르투갈의 굉장히 유명한 혁명기였던 거예요. 카네이션 혁명이라고 그 40여 년 동안 포르투갈이 살리자르라는 독재 정권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독재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젊은 혁명군들이 막 일어섰었는데 그때가 이제 한 1970년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두는 이때에 이제 리스본에서 의사를 하던 청년이었고 레지스탕스에 들어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청년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의 어떤 우정과 배신과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휘말리면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되게 동화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네요. 티켓 하지만 되게 그 프라우드의 젊은 시절이 이제 극으로 나오거든요. 청년들이 겪는 일들이 사실 우리는 독재 정권을 겪어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약간 진짜 80년대, 70년대 한국과 되게 비슷해요. 사랑과 어떤 혁명, 이런 대의와 개인적인 어떤 감정, 이런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조사를 하면서 하나씩 알게 되죠. 그레고리우스가. 그러면서 그레고리우스의 삶도 되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스토리 자체도 되게 흥미롭고 이 소설과 영화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랑 리스본이라는 장소가 너무 찰떡으로 잘 맞아서 보시면 막 리스본이 너무 화려하고 예쁘고 막 이런 도시라서가 아니라 그 감성 때문에 더 리스본을 가보고 싶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간 의미 부여를 많이 한 거예요. 뭐 유럽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어떤 숨겨진 도시, 내 일상을 왠지 바꿔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장소와 연결되어서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리스본에 야간 열차는 없대요. 아 진짜? 여기 소설에서 영화에서 허구로 만든 장치예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리스본에 야간 열차는 없다고 하네요. 아쉽겠다. 영화로 뽐뿌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갈아타고 가야 된대요. 한 번에 그렇게 쭉 가는 열차는 없대요. 리스본 갔을 때 받은 느낌이 딱 이 리스본의 야간 열차에서 리스본을 다루는 느낌이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여행을 진짜 많이 오는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배낭여행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렇게 뭐 모여 있고 뭐 이런
묘한 어떤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스페인에 있었는데 스페인에서의 느낌이랑 리스본 딱 도착했을 때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좀 약간 그 유라시아의 끝 느낌이 있어요. 화려하고 멋진 도시라기보다는 숨겨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좀 벗어나 있어요. 확실히 그 중앙에서.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서 좀 낙후된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포르투갈이 한때 엄청 잘 나가던 대국가였다가 좀 쇠락했잖아요. 지금은 사실 경제 수준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래서 더 이제 좀 뭐랄까 오히려 낭만화된 느낌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영화에서도 밤에 되면 가스등이 이렇게 켜지는데 그 가스등이 이제 비치는 그 뭐랄까 따뜻한 조명 아래 펼쳐진 리스본의 모습들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리스본 갔다 와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스페인보다 훨씬 예뻐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이 그레고리우스가 느끼게 된 어떤 삶에 대한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고 어떤 걸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쉬고 이번에 좀 새로운 생각을 좀 정리해보고 싶다거나 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던가 뭐 이런 사람에게 되게 추천해주고 싶은 도시예요.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오네요. 맞아요.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와요. 정말 리스본 갈 건가요? 네, 저 리스본이랑 포르토랑 리스본 주변의 도시를 가서 그 리스본 간다고 할 때 주변에 모든 사람이 듣고 다 그 영화를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원래 꽁치리 영업 아니어도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냥 리스본 자체를 소재로 한 뭐 그런 게 좀 많지는 않으니까 뭐 내가 더 안 찾아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영화는 꼭 봐야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되게 멋진 게 이거 찍은 감독이 빌레 아우구스트라는 덴마크 출신 감독인데 되게 2번이나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감독이에요. 그래서 좀 이 사람의 연출이나 느낌들이 되게 믿어줄 만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된 텍스트가 그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 속에 들어있는 그 문장들을 계속 그레고리우스가 읽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책을 읽는 것 같은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만족감을 주는 게 있어요. 시를 읽는 느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저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진짜 있는 책 아니죠? 진짜 있는 책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리스본행 야간열차 소설을 읽으면 좀 더 텍스트로 볼 수 있을 테니까 괜찮네요. 오, 칠범 재생할 거예요? 저요? 저는 찜할까 재생할까 고민 약간 했는데 그 무서운 거 나오나요 혹시? 전혀 나오지 않고 칠범이도 좋아할 수 있는 게 사랑이 나오나요? 사랑의 이야기예요. 네, 되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이 나옵니다. 재생하겠습니다. 일단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일단 그 스토리가 너무 재밌고 그냥 그렇게 우연히 가게 된 여행에서 벌어지는 뭔가 깊이 있는 이야기. 저는 근데 포르투갈에 사실 큰 관심이 없거든요. 스페인은 뭐 관심 있어도. 그래서 앞으로도 여행을 갈 생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 한 권 들고 또 떠난 여행을 하지 않을까. 이 빨간 코트를 벗어놓고 간 이 여자의 정체가 밝혀지나요? 마지막에 나와요. 헐.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비밀? 아니 그만. 비밀입니다. 헐. 말하지 마. 난 볼 거니까. 재밌겠네. 나도 볼 건데요. 예. 그러면 전 재생입니다. 저는 뭐 봐야죠. 저만 남았어요? 네. 세훈님 어떠신가요? 저는 찜해놓고 그 근처 갈 일이 있으면 이제 그때 봐야지. 그러면 저는 투플레이와 원찜. 야구야. 원찜. 아무튼 투플레이 원찜. 네. 꽤 짭짤한 소득을 짭짤하다. 짭짤했고요. 그러면 유일하게 플레이를 안 해주신 세훈님으로 넘어가죠. 큰일 났다 진짜. 꽁치리의 영업을 듣고 많이 자신감이 하락했는데요. 큰일 났다. 뭔데? 저는 사실 이게 여행 특정한 나라나 어떤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이 됐는데 일단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느꼈으니까. 제가 얘기할 영화는 더 폴이라는 영화고요. 이 더 폴이라는 영화가 2개 있는데 저는 더 폴 부제로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이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 없죠? 뭐죠? 애니메이션인가요? 아니요. SF인가요? 판타지? 섞여 있어요. 현실과 더 폴? 네.
2006년에 만들어진 영화고요. 저는 이 영화는 제가 본 영화 중에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영상미로 헐. 영화고 우와, 이미지만 봐도 너무 신기한데요? 근데 이걸 보고 여행 뽐뿌?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뭔가 이상 파네비로 생각나는데? 사실 좀 아까워요. 제가 이 영화를 영화라는 주제 외에도 그냥 전부 좀 사랑하는 영화라서 조금 이 주제로 쓰기가 조금 아까운데 그 정도예요? 그만큼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고 왜?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아까 말한 18개국이 영화 안에 그대로 다 녹아 있어요. 그 나라와 장소에 대한 동경심을 조금 일으키는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닌 그런 거대한 스케일에 대한 감탄? 일단 줄거리 먼저 약간 얘기를 해드리면 처음 시작이 흑백 영화 있죠. 막 서부 시대극 같은 거 막 말 타고 모자 쓰고 총질 막 하고 그런 기차 뭐 다니고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이 되고 막 말 탄 사람이 강에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급박한 장면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신 전환이 어떤 한 병원으로 시작이 돼요.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 병원 안에는 팔에 그 왜 상상도 못한 정체 약간 이런 포즈로 깁스를 한 소녀가 있어요. 한쪽만 깁스를 한 소녀가. 그래서 늘 그 상상도 못한 정체 한쪽 팔 이러고 다녀요. 근데 그 소녀가 너무너무 귀여운 친구예요. 병원 막 이렇게 쫄쫄쫄 돌아다니는 소녀인데 이름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좀 친해 보이는 간호사한테 나 이거 언니한테 편지 썼다고 막 편지 종이 쪼개만 흔들면서 쇽 던졌거든요. 근데 그게 어딘가로 날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편지를 찾으러 막 이렇게 병원을 돌아다니는 와중에 조용하고 어두운 병실까지 들어갔어. 근데 거기에 다리를 다쳐서 약간 다리 쪽을 뭐 고정을 하고 있는 그런 한 남자 병실을 가게 된 거예요. 그 남자는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잘생긴 심각하게 혹시 리페이스라는 배우 아세요? 리페이스? 반지의 제왕이랑 호빗에서 그 심각하게 스란두일 역할을 한 배우인데 그러니까 엘프 쪽에 아주 잘생긴 누군지 배우. 알겠다. 그쵸. TMI를 하자면 이 영화를 보고 그 역할로 캐스팅이 됐어요. 리페이스가. 아주 그냥 너무나 잘생긴 극중 이름은 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아직 어린 소녀라서 로이가 이미 편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 뺏어가지고 도망가려 그래. 도망가는데 로이가 내 이름은 로이야 이러면서 네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야? 이러면서 너 알렉산더 대왕 알아? 이러면서 네 이름의 어원이 알렉산더 대왕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걸어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가 도망가려고 딱 문 밖에 서 있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귀를 기울이면서 눈을 딱 감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을 감는 순간 알렉산드리아의 상상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 상상 장면이 너무나 황홀해요. 알렉산더 얘기를 시작할 때 눈을 감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도 부하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눈을 감으니까 정말 엄청난 피지컬의 알렉산더 대왕이 멋들어진 말을 타고 엄청나고 멋진 황홀하게 생긴 정원에서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다 알렉산드리아의 상상인 거야. 그리고 공간들은 전 세계 올 로케이션 중에 한 공간. 그런 식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알렉산드리아의 상상은 모두 그런 식으로 펼쳐져요. 알렉산더 대왕의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약간 애가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대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병실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둘이 조금 약간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로이는 되게 아이들 잘 다루는 사람처럼 웃으면서 좀 얘기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이 알렉산드리아의 상상 장면인데 CG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모든 거를 다 로케이션과 현장 미술로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나 그게 되게 오묘하게 조화가 되면서 이게 물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캐릭터가 가상의 인물이지만 보면서도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가 저런 상상을 또는
어린 아이니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거겠지 하면서 그 황홀함에 빠져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로이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알렉산드리아가 상상하면 이제 상상 장면이 펼쳐지는 그런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제가 말했던 18개국 그리고 약 26개 장소의 로케이션 많이 장면들이 줬겠다. 나와요. 6년을 찍었다고 들었어요. 6년을 찍어? 로케만. 와.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온 대륙 다 갔어요. 아프리카 뭐 쪽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뭐 인도 쪽에 다 갔어. 그냥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18개국이라고 정보를 봤지만 저는 그걸 다 카운트를 못했어요. 너무나 많을 건데 일단 유명한 데만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 얘기를 하다가 이제 로이가 진찰을 봐야 돼가지고 이야기가 좀 끊겨요. 내가 또 다음 날에 다른 얘기 해줄게 하면서 약속하고 그날은 헤어졌어요. 근데 로이가 해주던 그 엄청난 아름다운 이야기가 끊기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처한 이제 현실의 얘기가 또 진행이 되는데 일단 거기가 병원이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혼자 있어요. 가족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친했다고 하는 간호사한테 안겨서 잠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 친구가 지금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로이도 뭔가 약간 불안정해요. 사람이.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빌미로 알렉산드리아에게 뭘 시키려는 뭔가 움직임도 있어요. 이것 좀 잠깐 해줄래? 라거나 뭐 하나만 가져올래?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어떤 약이라던가 약간 좀 애매한 알렉산드리아가 그 어린 시선으로 보는 죽음들도 약간 묘사가 돼 있어요. 병원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약간 현실로 보면은 뭐 행복하지만은 않은 그런 건데 로이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알렉산드리아가 눈을 감는 순간 그건 다 날아가고 그 안의 세계가 이제 엄청 너무나 황홀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면 그렇게 집중을 해서 보게 되는데 로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요, 이야기를. 그래서 막 알렉산드리아 나중에 화내거든요. 왜 중요한 분석 계속 끊냐고. 약간 그거에 감정이입하면서도 볼 수 있는데 로이가 해주는 그러니까 영화의 뭐 구조가 되는 본격적인 이야기는 그 오디어스라는 되게 못된 악당이 있어요. 공공의 적 같은 그런 사람인가 봐. 그리고 그 오디어스라는 사람을 5명의 등장인물이 힘을 합쳐서 죽이자 하고 모험을 하고 여정을 하는 내용인데 이야기는 그렇고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 스토리만 얘기해주고 5명의 등장인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또는 캐릭터에 맞게 어떤 장소가 등장하는지 이게 진짜 너무나 멋지고요. 뭐 캐릭터를 잠깐 얘기하면 거기 뭐 찰스 다윈 뭐 이런 캐릭터도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은 찰스 다윈?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엄청난 식물원이 나타나요. 근데 그 식물원도 실제로 존재하는 식물원인 거예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엄청난 보테니컬 가든 또는 그 같은 나라에 엄청나게 큰 뭐 동물원 뭐 이런 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나는 거기를 가서 그 멋있는 걸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상상으로 표현되지만 서울식물원이요? 갑자기 서울식물원은 왜? 갑자기 난가. 그리고 뭐 여정을 떠날 때는 뭐 아프리카의 뭐 나비브 뭐 붉은 사막 뭐 이런 데고 그냥 다 있어요. 지구에 존재하는 장소예요. 근데 그게 이제 CG가 아니라 올 로케로. 엄청 와이드하게. 그래서 나는 진짜 아이맥스로 개봉하면은 이거 진짜 돈 쓸어 모은다. 내가 다 볼 거니까. 그 정도고. 괜찮네. 눈호강 하겠다. 뭐 우니 소금 사막 같은 것도 있고, 뭐 발리에 되게 푸르른 계단식 논 혹시 아세요? 알아요. 거기도 나오고 만리장성 뭐 다 유명한 거고 앙코르 유적 뭐 프랑스 에펠탑도 나와요. 약간 세계의 유명한 장소들을 거의 뭐 다 간 감독님이 여행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영화? 너무 많이 가는데. 모르지 뭐. 근데 이 감독이 인도 출신 감독인데 그래서 그런가 인도 쪽의 장소가 조금 더 많이 나와요. 타지마할 같은 것도 뭐 포함이고 내가 정말 생소한 장소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주로 되게 엄청난 그런 그 나라만의 문화를 담은 건축물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찍은 그 레이아웃이 너무나 멋져요. 그래서 사실 몇 초 안 되는 컷임에도 불구하고 저긴 어디지? 저긴 어디지? 계속 이렇게 물음을 던지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런 뭐 남아메리카나 인도 쪽이나 이런 데를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그래도 언젠가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보고 싶다라는 약간 버킷리스트처럼 생겼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는 사실 거기 만약에 가게 됐을 때 영화보다 못할까 봐 실망할까 봐 약간 아쉬운 벌써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물론 그쪽으로 여행을 갔던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안 가본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그런 동경심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영상미도 뛰어나긴 한데 저는 이야기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처한 상황과 로이라는 성인이 처한 상황이 마냥 좋지만 않아요. 약간 슬퍼요. 슬프고 그 둘이 만나서 둘이 일으키는 변화로 인해서 그 로이가 얘기하는 이야기도 약간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이가 감정적으로 약간 화가 난다. 그럼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도 조금씩 약간 행동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로이가 그냥 입으로 말하는 지어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5명의 등장인물이 약간 로이의 어떤 부분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병원 안에,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그 어린 시선으로 상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상이 황홀하면서 그 안에 약간 위트적으로 등장하는 게 병원에서 본 사람이 상상 안에 어떤 인물로 등장한다거나 알렉산드리아가 뭐 어떻게 그 사람을 느끼는지에 따라서 상상이 되는 인물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 언니를 되게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상 안에서의 간호사 언니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등장한다거나 뭐 그런 식인 거예요. 로이가 등장할지 안 할지 그거는 이제 보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의 끝쯤 가면은 사실 좀 많이 슬퍼요. 저 뭐 아기가 우는 장면도 하나 나오는데 저 너무 슬퍼가지고 아무튼 울면서 이야기를 뭔가 좀 행복한 쪽으로 바꾸려는 노력하는 그런 아이도 나오고 이건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봐도 좋고 영상미를 보기 위해서 봐도 좋고 후기들도 보면은 그냥 어느 장면이나 일시정지를 눌러도 배경화면 수준이다. 와. 뭐 그 약간 저는 그 동의하는 바고요. 이동진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캔버스를 욕망하는 스크린. 붓을 동경하는 카메라. 그 정도야? 그런가? 이게 저도 아까 찾아보니까 감독이 광고 찍던 네. 감독이라고 한 걸 보니 정말 약간 되게 딱 각 잡고 딱 진짜 약간 화면이 정말 비현실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각 잡히 그 아름다움을 엄청 가져갔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상상과 현실이 섞이는 그 느낌이 되게 오묘해요. 즐거운 경험이에요. 되게 그게. 동화 같다 뭔가. 맞아. 그리고 애기가 좀 너무너무 귀여워요.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연기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를 위해서 그리페이스 배우가 실제로 다리를 다친 것처럼 하고 연기를 했대요. 뭔가 얘기만 들었을 때 약간 뭔가 미셸 공드리 영화 생각나요. 뭔가 되게 동화적이고 난 천일야화 생각나는데 뭔가 그런 느낌? 뭔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근데 그 스케일이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대단해가지고 지금이야 아이맥스라는 아예 그런 폼이 생겼으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와이드하게 찍고 막 덩케르크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때는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샷을 잡아? 김세윤은 어쩌다 보게 됐어요? 저는 그냥 2006년이었으니까 되게 영상미가 좋다고 미대영상이 좋은 영화다라고 해서 개봉을 했대서 근데 그 당시에 같이 보자고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럼 혼자라도 보러 가야지 했는데 또 그날 지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각하면은 그냥 놓치느니 돈 버리고 다시 새로 봐야지라고 하는 편인데 그때는 그냥 허겁지겁 막 달려가서 봤거든요. 근데 보고 나서 막 이렇게 심장이 떨리는 그 감정과 그 펼쳐지는 그 장면이 이게 딱 조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길 정말 잘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생각날 때마다 보고 근데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대중화 됐을 때도 더4 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봤죠. 이거 하려고. 아,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도 모두가 조각같이 아름답고 이야기도 너무나 아름답고 저는 그래서 사실 영화라는 주제보다는 알렉산드리아와 로이와의 관계를 좀 더 집중해서 영업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보신다면은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영업에 대한 평을 좀 해보죠. 여행 안 가도 돼. 일단 보기만 해도 난 성공이야. 자, 그러면 어렵다.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판타지도 그렇고 그 들었을 때 제가 약간 흥미있어할 요소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그런 좀 동화적인 영화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그런 거 알아요? 왜 약간 길거리에서 맨날 사던 거 사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그냥 되게 내 스타일 아니고 되게 튀고 되게 뭔가 그런데 뭔가 저거 나 한번 사면 좋겠다 해서 사는 그런 느낌? 느낌 같아요. 영화가. 어딘가 끌리는 건가? 뭔가 신기한 거. 왜냐면은 새우가 되게 탑 5 안에 드는 영화라고도 했고 되게 특이하잖아요. 오히려 한 번도 추천받거나 내가 관심 있어서 찾아봤던 영화 중에 하나도 포함이 안 돼서 너무 신기해서 오히려 궁금한데 숨겨진 명작입니다. 약간의 진입장벽은 있다. 그리하여 찜을 하겠습니다. 왜 진입장벽이 있는 거지? 그냥 틀면 되는 저의 건데. 어떤 좀 친화적인 장르는 아니다 싶어서 하지만 찜을 해두고 언젠가 꼭 보겠습니다. 저부터 그럼 얘기할까요? 네. 찔보미 고민인 표정으로 앉아 있어서 저는 그녀의 선택. 저도 찜인데요. 투찜. 왜 찜이냐면 사실 저는 이게 오늘 주제가 사실 여행 뽐뿌를 받는 콘텐츠잖아요. 네. 근데 얘기를 들었을 때 여행 뽐뿌는 콘텐츠는 아닐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면 이게 올 로케로 찍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어떤 판타지의 느낌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랄까 여행 뽐뿌가 온다기보다는 진짜 미장센이 끝내준다는 생각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아니 해리포터도 판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네. 해리포터 보려고 관광 가지 않나요? 근데 해리포터 그거는- 보고 연극 뽐뿌 오진 않아요. 근데 죄송한데 저 근데 그거는 저는 근데 해리포터 해리포터는 좋아해서 그렇지 뭐. 해리포터라는 그 시리즈 자체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런던에 가보고 싶은 거지 뭐 거기에 나온 스팟들을 내가 가보고 싶어서 런던을 그치.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스팟은 없는 데지, 호그와트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뭔가 내가 현실에서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찜이고 하지만 저는 약간 이런 판타지랑 현실이랑 오묘하게 뒤섞인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 말고 뭔가 좀 색다른 기분이나 뭔가 좀 재밌는 스토리를 느끼고 싶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전 나가겠습니다. 그래, 취향 아닐 것 같았어요. 저는 일단 그 제일 까다로워. 깔깔. 홍치리의 말대로 여행 뽐뿌가 이 스토리상으로 오지 않았으면 우울하고 맞아. 슬플 것 같아요. 맞아, 슬플 것 같아. 슬프긴 슬플 거예요. 슬픈데 또 그 이미지는 아니 근데 아름다워.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요? 그 해피엔딩까지 제가 이 슬픔을 참아가면서 영화를 보기는 많이 힘들 것 같고 좀 나갈게요. 투찜 원아웃. 내가 3아웃 될 것 같은데 뭐. 예전에 자, 그러면 3아웃 될 것 같은 창만님 하시죠. 전 짧게 할게요. 어차피 다 나갈 거니까. 그거 얼마나 나갈지 봅시다. 한숨 미안. 제가 유명한 들고 건가요? 온 영화는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좋아하면은 유명하죠. 대표작 중에 하나니까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아시나요? 도쿄 아래로 좀 내려가면 요코하마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은 가마쿠라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이 시의 가장 너무 아래에 빠른 거 아니에요? 가마쿠라도 숨 쉬면서 해주시죠. 저번에 얘기했네요. 네, 아무튼. 가마쿠라가 있고 에노시마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장소가 그 슬램덩크 배경이었대요. 그래서 슬램덩크 팬들의 약간 성지 같은 데라고 하더라고요. 전 전혀 몰랐어요. 슬램덩크 몰랐어요. 날걸. 슬램덩크? 봤을 때 그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일단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뭐 있는데요? 바닷마을 다이어리나 어떤 가족
어느 가족. 어느 가족. 또 하나 팬 맞아? 그거 뭐. 그 맨날 어떤 애랑 어느 맨날 그렇게 헷갈려요. 아버지가 된다. 태풍이 지나 어쩌고 그런 거랑. 이 감독 영화는 되게 잔잔하고 막 사람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다거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일상의 어떤 얘기를 좀 담고 있고 잘 하고 있는 게 시작이 항상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 감독의 어떤 그런 이야기 풀어나가는 방식을 되게 좋아해요. 시선을 또 되게 좋아하고 특히 가족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한 장례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떤 세 자매가 있어요. 장례식에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이제 세 자매 아빠예요. 아빠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자매들이 어릴 때 바람 피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어쨌거나 아빠 장례식장이라서 좀 자기들이 사는 가마쿠라에서 약간 먼 도시까지 가서 이제 아빠는 재혼을 했었거든요. 재혼을 했었어서 그 도시에 가서 이제 아빠 장례식장을 치르는데 이 아빠가 대단해요. 이 자매들 첫째 와이프 사이에서 나왔고 그 이제 바람 피고 만난 여자와 또 낳은 또 딸이 있고 또 그 부인이 죽고 세 번째 부인이랑 또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또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좀 애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아내와 낳았던 딸 있잖아요. 이 딸은 지금 되게 애매해졌잖아요. 왜냐면 자기 엄마는 죽었고 아빠마저 죽었고 결국 그 양어머니 같은 사람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복 동생이랑. 그러네. 그래서 되게 애매한데 그 세 자매가 이 배다른 여자 동생을 만나고서는 좀 애틋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약간 동병상련의 느낌도 있잖아요. 한국 같았으면 혹은 뭐 다른 영화 같았으면 아빠가 딴 여자랑 바람 펴서 낳은 딸을 막 보면은 장례식장 가기도커녕이고 간다고 해도 약간 폐악질 치러 가거나 뭐 이런 느낌일 텐데 가서 이제 그냥 마무리 잘 하고 이 동생을 되게 악감정도 없이 편견 없이 정말 따뜻하게 대해줘요. 자기네 엄마도 없고 서로 세 명이서 의지하며 살았던 자매가 보기에 그 동생도 비슷한 처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막내한테 너만 괜찮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마쿠라로 와서 같이 살자. 막내는 성격이 되게 조용하고 약간 좀 어두워 보이고 좀 되게 우울해 보이는 친구였어요, 처음에. 근데 이 친구도 뭐 자기 약간 붕 떠버렸고 가족도 없어졌으니까 알겠다고 해서 결국은 이 가마쿠라로 와서 그 세 자매랑 함께 사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가마쿠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요. 가마쿠라라는 도시가 되게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그 바다랑 되게 인접한 도시고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래요? 아무튼 바다랑 아무도 안 가봤죠? 네. 그래요. 바다와 인접한 도시고 그 햇빛이 되게 막 바다에 되게 내리쬐고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서핑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뭔가 그 따뜻한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막 되게 서핑하는 데면 되게 힙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런 데보다는 좀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되게 강하고 영화에 나오는 그 가마쿠라의 골목골목이 진짜 너무 아름답고 그 에노덴이라고 해서 에노시마랑 가마쿠라 사이를 그 다니는 전철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왜 흔히 우리가 일본의 전철하면 떠올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초록색에 되게 귀엽게 생긴 위에 이렇게 뭐 달려있는 전철 이렇게 다니는 바다의 해안 도로를 따라서 다니는 요 에노덴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런 가마쿠라에서 이제 세 자매와 함께 동생이 같이 살게 돼요. 동생은 처음에 이제 눈치도 당연히 많이 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얹혀 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세 자매는 다 이제 어른이라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뭐 간호사인 분도 있고 뭐 둘째 같은 경우 은행에서 일하고 셋째 같은 경우도 스포츠샵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으니 막내 동생은 학생이에요. 되게 처음에 이제 눈치도 많이 보고 어둡게 지내다가 이제 이 언니들과 정말 이제 가족이 되는 과정 같은 것들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막 뭐 여느 영화처럼 되게 클라이막스가 있다거나 어떤 큰 스토리가 있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가마쿠라에 살면서 가마쿠라에 사는 사람들과의 이야기 감독이 되게 잘하는 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남이었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지 이런 걸 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어떤 관계에서 이 네 자매가 비로소 정말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고 서로 이제 처음에는 거의 꺼내기 어려웠던 뭐 그 동생이 꺼내기 어려웠던 아빠 얘기를 적극적으로 꺼내게 되고 뭐 이렇게 가까워지는 모습 같은 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좋았던 건 일단 가마쿠라라는 동네가 너무 아름답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엮어나가는 것도 되게 좋았었는데 좀 자극적이지 않고 어떤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또 이 네 명의 공통점은 부모들의 부재로 좀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어린 시절 부모들이 없었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도 있는 거고 그런 서로를 좀 보듬으면서 진짜 가족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모습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 보고 나면은 되게 담백한데 이상하게 기억에 되게 오래오래 남는 그런 영화고 영화 자체도 기억에 남지만 그 배경이 되는 도시가 되게 막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가보는 게 막 내가 가서 막 여행을 이렇게 해야지라는 느낌보다 저기서 좀 오랫동안 거닐고 싶다.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되게 주는 되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도시이고요. 그러니까 도시라기보다 일본의 되게 자그마한 해안 소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마쿠라가 이제 그 뱅어라고 해서 조금 약간 멸치같이 생긴 그 뱅어포. 예, 그게 되게 많이 잡히는 데래요. 그래서 뱅어포 덮밥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맛있겠다. 세 자매 그 어린 시절에 이 도시에서 계속 먹고 자랐던 그런 뱅어포를 활용한 음식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뱅어포 피자 이런 것도 있고 뭐 덮밥도 있고 걔네가 심심하면은 뱅어포로 집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해 먹거나 아니면 메밀소바 같은 거 집에서 그냥 후루룩 이렇게 해 먹고 뭐 매실을 이렇게 따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막 같이 그렇게 음식을 해 먹고 막 여름철 이렇게 마루에 굴러다니면서 자매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걸 먹고 이런 모습 같은 걸 보면서 되게 더 좋았었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여기를 갔어요. 언제 왔어요? 제가 여기를 2017년 가을에 갔었어요. 벌써 2년이 됐구나. 17년 가을이 됐는데 진짜 좋았고 그 영화에 나오는 그대로 그 느낌이에요. 우와. 정말 좋아요. 그 에노덴을 타고 가마쿠라의 그 해안 철로를 따라서 계속 가는 그 시간이 햇빛이 진짜 물 위에서 바스라지고 막 사람들이 막 거기 서핑 성지래요. 서핑 엄청 하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막내 동생 같은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교복을 딱 입고 자기들끼리 떠들면서 집을 그 사람들한테 일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아름답고 그 이제 에노덴이 다니는 그 기찻길이 되게 신기한 게 큰 기찻길이 아니라 진짜 이거 여기다 어떻게 길을 냈지 싶을 정도로 그 집집마다 골목을 그냥 뚫어서 기찻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를 갔을 때 되게 이 영화가 정말 이 가마쿠라와 에노시마의 어떤 매력을 되게 잘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지금은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이 영화를 보고 당장 가기에는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뭐 상황이 좀 괜찮아진다면 저는 정말 이 영화를 꼭 보고 막 도쿄나 이런 오사카나 이런 대도시들보다 좀 이런 가마쿠라 같은 작은 도시 이런 도시 같은 걸 좀 가봤으면 어떨지. 그리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바닷말 다이어리 말고도 연달아서 이제 여러 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뱅어포. 뱅어포는 맛있는데 영화가 좀 잔잔해요. 예, 싱겁네요. 싱거워요. 네, 자극이 없어가지고 뱅어포만 나온다면? 그러니까 뱅어포 장면만 볼게요. 제가 따로 뱅어포 장면만 보고 안습이네요. 코드 찍어드려. 예예예. 그거 타임 코드 꼭 찍어주시고 TC를. 그래서 그 너무 싱거워가지고 네. 예 그냥 뭐 길거리에 전광판에 나온다면 슬쩍 볼 정도의 어떤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 그렇지 않아요. 진짜요? 진짜 좋다고요. 이제 줄거리를 한번 보고 판단을 나가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뱅어포 TC 나갈 찍어드려. 거예요. 나갈게. 아니 그 끝 결말까지 줄거리를 제가 보고 결말까지 보고? 결말 뭐 아니야 7범이 약간 저 원래 스포 당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정보를 모든 걸 흡수하고 보는 타입 모든 같아요. 걸 흡수하고 아니 모든 걸 흡수하고 그걸 어떻게 영상화 했느냐. 저 같은 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중에 자격증을 좋아하는 분. 네, 소신껏. 제가 해볼까요? 저는 계속 저번에도 말했지만 일본 영화가 취향은 아닌데 제가 옛날에 이 감독 영화 하나 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아무도 보셨어요? 모른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저 그거 약간 충격으로 남아있거든요. 맞아. 워낙 좀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기도 했는데 사실 여행 목적으로는 사실 뽐뿌는 안 당하고 지금 워낙 좀 그렇기도 하고 여행보다는 차라리 그런 감독의 컬렉션으로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찜을 해놓고 하나씩 보려고 해요. 보니까 제가 일본 영화 관심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관심이 좀 생겼던 영화들은 다 이 감독 거네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 찜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휴, 나같이 않는다니 시간. 정말 다행이구만. 찜 시간. 홍질이 보지 않았어요? 그죠? 네, 저는 사실 봐서 좀 평가가 애매하긴 한데요. 그냥 주제에 저는 입각해서 결정을 할게요. 그럼
객관적으로 뭘까? 점냐리. 점냐리 저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여행 뽐뿌를 받는 거잖아요. 칼 같아. 아주. 칼 같아. 아니 주제를 해야지. 냉부에도 네. 아무리 자기가 맛있게 아. 먹어도 주제에 따라 결정한다고요. 인정. 어. 그러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저게 가봐야지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일단 플레이는 확실히 아니고 어쩔 수 없네요. 속어법으로 진행을 네. 하고 계시네요. 나도 네. 리스본 안 갔으면 님 거 재생 안 했어? 알고 있어? 모든 정말. 게 이런 그리고 척박하네요 정말. 사실 저 냉정한 고레다 세계. 히로카즈 감독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다 봤어요. 저는 그 오. 데뷔작부터 최신작까지 전부 다 봤는데 그 중에 사실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저의 기준에서는 높은 편은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나가겠다. 원찜 투 아웃. 내가 이겼다.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아, 저 진짜. 잠깐 네. 궁금한 거. 그러면 제일 괜찮았던 그 감독의 영화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가 최고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그게 그게 최고예요. 그 사람 영화들이 좀 사회에 비판적이고, 맞아요. 비판이라기보다 뭐 사회에 어떤 그런 소재를 많이 갖고 하잖아요. 근데 바닷마을은 그런 내용은 사실 별로 없고. 근데 약간 우리 그 전 홀스와랑 연결시켜 생각을 해볼 만한 영화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후쿠시마 사태 터진 다음에 나온 영화가 이거였거든요. 그 고래에다가 쭉 작품 활동을 하다가 그 후쿠시마 터진 이후에 바로 만든 작품이 이거였어요. 근데 이걸 만들면서 일부러 이 감독이 이번 영화는 좀 되게 무거운 주제로 하지 않고 싶었다. 영화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좀 새로운 희망과 좀 살아가야 할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런 면에서 되게 음.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는 영화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요? 아 그래? 저는 워낙 이 감독 거 다 좋아해서 잘 보긴 했었고. 근데 궁금하다 갑자기. 아니 꽁치리가 더 영업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의욕이 없으신데 지금. 끌려- 저 끌렸네요. 이미 뭐 3아웃 할 거라는 생각으로 하고 왔으니. 근데 영화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전 주제에 그냥 누가 정했어요? 충실했을 뿐. 맞아. 너무 찾기 어려워 정말. 휴가도 못 간 사람들이 말이야. 하루를 언제 가나. 자, 그러면 분노를 리스본 갈까? 잠재우면서 마지막 어이구야. 칠범님이 해주시죠. 저는 그 식상한 영국을 소재로 한 거 무엇이죠? 식상하지 아니 아무튼 저걸 내가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일단 영국 좋아하고 미국의 미키마우스 그리고 벨기에의 스머프가 있다면 영국에는 패딩턴이 있어요. 패딩턴 보셨나요? 나 근데 아세요? 자자하게 소문은 들었죠. 패딩턴 최고의 힐링 영화다. 나 그래. 보다 끈 적 있어 한번. 후보 끈 거 아니야? 아닌가 본데? 모르겠어요. 그때 만나는 사람이 보자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예. 일단 팩이 넘쳐. 예. 시작이. 그래. 칠범이 지금 아니, 팩이 넘쳐. 아 근데 창마가 지금 봤다 껐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유명하잖아요. 마음이 좀 아프고. 좋아. 그래 유명하긴 유명하죠. 이거는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아동 소설에 나오는 패딩턴 베어를 실사화한 작품이고 해리포터 제작진이 만든 그 실사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패딩턴인데 이 패딩턴이 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곰이 나오는 건데 그게 페루에서 살던 곰이 자연재해 때문에 집이 폐허가 돼가지고 새 보금자리를 찾아서 런던으로 오게 되는데 이 곰이 인간들을 처음 만난 곳이 패딩턴 역이라서 그냥 인간들이 너 패딩턴 해 이래서 패딩턴이 된 얘기고 이 곰이 그 페루에서 왜 하필 영국으로 왔냐 이거를 궁금하실 텐데 일단 그 패딩턴의 숙모곰이 그 폐허가 된 숲에서 얘기를 해줘요. 수십 년 전에 영국의 어떤 탐험가가 그 이 숲에 연구를 하러 왔었는데 우리한테 엄청 잘해주고 오렌지 마멀레이드 잼이 발라진 뭐 그 무슨 샌드위치 같은 것도 주고 자기한테 이름도 붙여주고 그리고 탐험가 모자도 선물을 해줬다. 근데 지금 이 자연재해 때문에 폐허가 된 이 페루를 나는 늙어서 떠나진 못하지만 너는 떠나야 되니? 그 사람이 예전에 살고 있던 그 런던에 가면은 런던 사람들은 다 친절하니까 잘해줄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새 보금자리를 찾아라. 이래가지고 걔가 배를 타고 런던으로 오죠. 근데 할머니의 말과는 다르게 영국은 되게 차가운 곳이라서 다들 무시하면서 지나가죠. 그 곰을 보고 야생곰을 보고. 근데 그 찰나에 브라운 씨의 가족이 있어요. 그 인간들을 만나가지고 그 가족들이
굶었으니까 식사는 대접해야지 이러면서 자 밥은 먹고 네가 보호소에 가기 전에 하루만 우리 집에 재워주겠다 이렇게 좀 뭐 다정하게 안아주지 않아가지고 그 패딩턴이 그러면 숙모가 말한 탐험가를 이분들한테 찾아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탁을 하고 아버지랑 딸은 싫어해요 이 곰을. 그래서 그 패딩턴도 인간이랑 사는 게 처음이니까 맨날 말썽을 피우고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더 싫다 이렇게 하고 가족들은 탐험가 이름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 너 동정심 유발하려고 거짓말한 거지. 이렇게 하면서 패딩턴이 되게 핍박을 많이 받고 그렇게 내쫓을 것 같이 하다가 그래도 계속 그 탐험가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용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 곰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하는 곰이 런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연사 박물관의 관장이 이 곰을 이제 박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납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그 니콜 키드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니콜 키드먼이 이리저리 수소문하면서 그 브라운 씨 가족의 집 뭐 이웃까지 가고 그 이웃이 그 니콜 키드먼한테 반해가지고 같이 도와주는 곰의 납치를 그래서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제가 그 포스터를 보고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진짜 곰이에요. 그래서 너무 징그러워서 좀 그랬는데 좀 귀여운 면이 많더라고요, 곰에. 그래서 처음 런던에 갈 때 외국인 런던 생활 지침서라는 책을 읽고 패딩턴 역에 도착해가지고 그 모자를 들어 올리면서 인사를 막 해요. 저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이 모자가 나중에 그 영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자고요. 곰 가족들의 조언대로 옛날에 그 페루에 살았던 그 모자에 샌드위치를 항상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귀엽고 그리고 탐험가를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그 런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그 에스컬레이터 옆에 개는 반드시 안고 타라. 그리고 뭐 그 왼쪽으로 서세요. 이런 표지가 있는데 그냥 개를 어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면 개를 가져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개를 이렇게 곰이 안고 타고 또 왼쪽 다리로만 쓰는 거예요. 왼쪽으로 서라 이렇게 했는데. 귀여워. 그래서 그런 면이 되게 징그럽게 생겼지만 귀여워. 귀엽고 징그럽게 생겼다고요? 진짜 곰처럼 생겼어요. 그 어떤 귀여운 푸 같지 않고 이게 그냥 뭐 동물이 성장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미스터리 영화인데 이게 스포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페루 탐험가의 그 어떤 소속을 알아내가지고 이제 그 페루 탐험가가 연구했던 그 자료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하고 어떤 그 협회 같은 데를 갔는데 이 사람 연구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마치 누가 삭제한 것처럼. 그래서 이 미스터리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추리를 하나요? 추리물은 아닌데 아무튼 삭제됐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패딩턴을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는지가 나중에 또 나오고 자연사박물관 관장이 왜 그렇게 곰박제에 집착하는지 또 나오고 이웃 아저씨가 사실 여기서 되게 웃기게 나오는데 이분도 사실 이 패딩턴이 위험한 곰이라서 페루에 보내줘야 된다라고 속아가지고 계속 납치를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되게 착한 면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다들 이유 없이 악당이 된 거는 아니라서 다 어떤 힐링이 되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 영화에 되게 패러디 같은 게 많이 나와요. 다른 영화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나홀로 집에 때 케빈이 여러 가지 소품을 활용하면서 막 그 도둑한테 골탕을 먹이듯이 패딩턴도 집에 있는 걸 활용해가지고 그 밀리센트라는 자연사박물관 관장한테 막 곤란하게 하고 그 패딩턴이 박제가 되는 그런 어떤 박제가 된지 아닌지는 밝히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 거예요. 될 수도 있는 박물관이 그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그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그 공룡 모형도 다 똑같이 있고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미션 임파서블처럼 그 곰이 건물 같은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귀여운 장면이 많고 이게 또 주제로 가자면 이게 런던에 온 페루 곰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런던이 곳곳에 나오는데 이 시내를 구현을 잘했어요. 물론 실사와가지고 구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런던 여행 갔다 온 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빅벤이나 런던 아이나 뭐 버킹엄 궁전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는 당연하고 또 패딩턴이 거기서 되게 외롭잖아요. 모두가 환영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대변하듯이 계속 비가 내려요. 런던에. 그래서 그런 것도 런던의 어떤 그 분위기를 그 감성, 낭만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런던 자연사 박물관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관장이 납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박물관이 나오는데 그게 제가 가봤는데 무료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가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가족들이 사는 데가 찰코트 크레센트 30번지라는 어떤 되게 파스텔 톤의 건물들이 가득한 그런 크레파스 같은 그런 마을이에요. 아니 마을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그 길가예요. 그런 따뜻하고 동화 같아가지고 거기 한번 들르면서 아이고 우리 패딩턴이 여기서 묵었구나. 아이고. 그런 납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구나라는 그런 소소한 느낌을 느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패딩턴 역인데 이 패딩턴역 가보셨나요? 그러니까 패딩턴이 그 지하철역이랑 기차역이 공존하는 그 역이에요. 근데 히드로 공항이라고 런던의 그 공항에서 시내로 가려면 무조건 거쳐야 되는 그럼 갔나 보네요. 네, 그런 역인데 기억도 안 나네. 제가 런던에 처음 갔을 때 그냥 여기에 묵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 비행기 시간이 너무 늦어서 공항에서 바로 시내를 가면은 패딩턴 역인데 그냥 무서우니까 그 역 앞에서 묵자 해가지고 숙소를 거기다가 잡았는데 사실은 묵기가 싫었어요. 왜요? 왜냐면은 소호, 뭐 웨스트민스터 아니면 뭐 노팅힐 이런 데는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내가 패딩턴에서 묵으면서 이 숙소 안에서의 시간은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소위 말해서 듣보니까 그래서 좀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도착하니까 엄청 여기 크고 바쁜 사람들 그러니까 패딩턴이 처음 그 패딩턴역에 도착했을 때처럼 사람이 많고 되게 혼잡했어요. 그래서 이 패딩턴역이 어떤 데일까라고 하다가 검색을 하다가 패딩턴이라는 이 영화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봤어요. 그 숙소에서. 패딩턴 숙소에서 아니 늘 되게 실시간에 딱 맞는 장소에서 영화를 본다. 그쵸. 영화를 이렇게 거기서 봤는데 되게 그 곰이 간 장소가 제가 숙소를 갈 때 그 장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머머 이거 재밌다. 아, 그럼 영화 진짜 재밌어지지. 그쵸. 그래서 약간 머무는 의미가 있어지고 이 영화를 볼 때 그 재미도 있어져가지고 그 패딩턴 역에 패딩턴 동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렇게 사진 찍고 기념품도 좀 사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데다. 그래서 패딩턴 역 아니 런던에 가실 거라면은 패딩턴 역을 꼭 거치게 되니까 한 번은 볼만 하고요. 그래서 얘가 잘 돼가지고 패딩턴 2도 나왔어요. 근데 패딩턴 1에서는 악당이 그 니콜 키드먼이었잖아요. 근데 패딩턴 2는 휴그랜트가 악당이에요. 그래서 엄청 인기가 많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결국에 패딩턴이란 장소는 이 곰이 도착한 역이라는 거 말고 뭐 가볼 만한 장소 매력이 있어요? 그니까 저는 아예 그냥 패딩턴이라는 데가 저는 몰랐으니까 그냥 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숙소로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도 그 역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펍이라든지 그런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슈퍼라든지 그리고 꽃집 뭐 이런 게 많아요. 소소한 것들이. 그리고 호텔도 다 예쁘고 그래가지고 갈만하고 여기는 그 패딩턴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패딩턴 영화에서는 그냥 뭐 버로우 마켓 이런 데도 나오고 버킹엄 궁전도 나오고 그냥 길거리 유명한 데도 나오고 포토벨로 마켓이라고 아무튼 런던에서 유명한 것들은 다 나와요. 근데 그게 되게 집중적으로 이곳이 예쁘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곰이 지나다니는 장소인데 예쁘게 표현이 되는 그런 데라서 그 소소한 재미 누릴 수 있습니다. 창마부터 얘기를 해요. 런던을 제가 다녀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에휴 죄송해요 나갈게요. 에이 그지 같아. 나 런던 또 갈 건데.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찜인데 여행 뽕뿌로는 아니고
그냥 패딩턴이라는 영화를 보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일단 찜을 하고 이런 건 또 연말에 봐줘야 느낌이 살기 맞아. 때문에 크리스마스. 약간 가족 영화 느낌 살짝 나죠. 추워지고 패딩턴 또 코트 입고 있잖아요. 곰탱이가. 그래서 코트 입고 있군요. 나도 모자 쓰고. 따뜻하게 막 다 끼어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즐거울 것 같아요. 힐링 영화. 근데 여행 뽐뿌는 사실 잘 못 느꼈는데 이거 지금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여행 뽐뿌가 오려면 적어도 7범처럼 그 나라에 가서 보거나 맞아. 아니면 정말 저도 그 그래요. 나라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거나 리스본처럼. 맞아. 아니면 실제로 다녀온 후에 그 영화를 보는 게 훨씬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업한 영어는 정말 택도 없을 것 같다. 갑자기 그런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서 18개 국가.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 저도 영국 가게 된 거 셜록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찜은 하긴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저는 아 진짜요? 뭐랄까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여울 것 같은데 재미가 있을까? 재밌는데. 뭐 런던의 명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아직 런던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찜을 해놓고 나중에 런던에 갈 계획이 생겼을 때 보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찜 원아웃.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고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저마다 너무 저기 가보고 싶다 이렇게 느낀 컨텐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영화든 드라마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도 다음 여행지를 고민할 때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두둥.